자, 저희 작년 2023년 11월에 시행됐던 24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중국어 문제 같이 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번부터 30번인데요. 여기는 이제 독해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진짜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입니다. 21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한 개쯤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통 속담이 많이 나오고요. 뭐 성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좀 내용을 과연 유추를 할 수 있는가? 알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모르는 게 나와도 아래쪽에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자, 怎么了? 왜 그래? 라는 표현이죠. 怎么了?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怎么了? 왜 그래? 무슨 일이야? 看你, 내가 너를 보니까. 자, 여기가 지금 주어진 내용이죠. 鼻子不是鼻子. 코가 아니고 脸不是脸. 얼굴이 아닌데?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코가 네 코가 아니고 얼굴도 얼굴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有什么不高兴的事?有什么事? 무슨 일이 있어? 有什么事? 어떤 일? 不高兴的事.不高兴的事. 좋지 않은 일, 즐겁지 않은, 기쁘지 않은 일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뭔가 기쁘지 않은 일이 있나 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지금 이 상대방의 상태는 이 코가 아니고 얼굴이 아닌 상태는 不高兴的事, 뭔가 좋은 일이 아닌 거구나 라고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일단 B가 얘기합니다. 그 코가 아닌 애가 我的新车, 내 새 자동차가, 나의 새 차가 被人, 누구누구에 의해서, 피동이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弄坏了, 망가졌어요. 弄坏了. 망가졌어요. 뭐 부서졌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내 새 차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망가졌거든? 你说, 너 말해봐. 我能不生气吗? 我能吗? 내가 할 수 있겠니? 不生气. 화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화났다. 야, 지금 내 차가 망가졌는데 내가 화나지 않을 수 있겠니? 즉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부정의 표현이면서 화가 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1번. 被人说了几句. 被人, 누군가에 의해서 说了几句, 几句, 몇 마디죠. 몇 마디를 说了. 말하는 걸 내가 당한 거예요. 자, 요건 아예 덩어리로 외우시면 좋은데 약간 누가 나한테 꾸지람을 한 거예요. 내가 被人说了几句, 누가 말하는 걸 당한 거기 때문에 꾸지람을 당했다. 아니면 뭔가 험담을 당했거나 욕설을 당했거나 이럴 때 이런 표현 씁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냥 차가 망가진 거니까. 자, 2번. 看起来很开心. 아니, 지금 부정적인 내용인데 开心 안 되고. 3번. 非常生气的样子. 그죠, 이거죠. 화가 났잖아요. 非常生气的样子. 엄청 화가 난 상태인 거죠. 그쵸? 엄청 화가 많이 났고. 4번. 没洗脸. 세수 안 하고 没洗脸. 얼굴 안 씻고 就出去了.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보기를 채우려고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鼻子一直不太舒服. 舒服 뭐예요? 편안하다. 코가 一直 계속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결국 鼻子不是鼻子 그리고 脸不是脸은 뭐였다?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또 좋은 표현 하나 알아갔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鼻子不是鼻子 脸不是脸. 그죠? 그래서 이게 21번의 답이었고요. 자, 22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요거는 지금 A, B의 대화인데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볼게요. 자, 这几天 요 며칠 中国高中三年级学生까지 한 묶음이네요. 오, 길다. 중국高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요 며칠
考大学 뭐예요? 考大学考大学 그죠? 대학 입학 시험을 본다. 考 시험 보다죠. 요 며칠 중국 고3 학생들이 대입을 보는데요. 我看到 내가 봤어요.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穿上旗袍 중국 전통 의상 아시죠? 旗袍 저도 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 치파오를 입고 穿上旗袍를 입고 在学校门口 학교 입구에서 在学校门口 학교 입구에서 给学生们加油 자, 给 누구누구 加油 누구누구에게 加油 화이팅 응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국가대항 경기 뭐 A매치나 이런 거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加油 짜요! 짜요!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이게 막 오성하기 힘들면서. 그래서 给学生们加油 이게 학생들한테 짜요를 막 해주고 있어. 그죠?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지금 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많은 사람들이 치파오를 입고 학교 앞에서 짜요를 해주고 있는 그거를 내가 봤어. 지금 막 고3 대학교 입시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大家为什么这么做呢?大家为什么这么做呢? 왜? 这么做?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와요. 일단 치파오는 다 입고 있거든요. 이 경극하는 거 빼고 치파오는 다 입고 있는데 치파오 있고 여기 지금 짜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 1번 고르고 갔어도 괜찮아요. 이게 답이긴 한데 B도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B 같이 가보죠. 그랬더니 B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 단어 하나 주어졌죠. 지카이더성입니다. 지카이더성 뭐냐면 깃발을 거니까 승리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지카이더성을 내가 이런 거 나오면 100% 활용하시라고 했어요. 이거 막 급한 마음에 주어준 단어 안 보고 막 하다가 이거 해석하다가 시간 날릴 수 있죠. 因为 왜냐하면 한미中 중국어 중에서 常说 말하기를 旗开得胜 旗开得胜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这里的旗 여기서의 지는 있잖아요. 跟旗袍的旗 그죠? 지금 잘 보세요. 旗袍的旗랑 똑같죠. 旗袍의 지하고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이 지카이더성의 지는 지파오의 지하고 两个字 어때요? 두 글자가 이양 같아요. 이 지카이더성의 지하고 지파오의 지하고 两个字 이양 같아서 穿上旗袍 치파오를 입으면 就是希望 바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뒤에 나오는 내용을 学生们 학생들이 在高考中 高考 뭐예요? 대학 입학 시험. 아까 考大学랑 같은 말이죠. 高考中 입시에서 能得到 얻을 수 있기를 好成绩 좋은 성적을 즉 이 지카이더성이 이 깃발을 내걸자마자 승리를 얻는다라는 지카이더성이 지파오의 지랑 음이 같고 글자도 같고 하니 치파오를 입고 찌아오를 해주면 승리를 얻으라고 즉 좋은 성적을 얻으라고 기원을 해주는 꼴이 되어서 다 같이 학교 앞에서 그렇게 찌아요 치파오를 입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A가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봤듯이 첫 번째 그림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사실은 그죠? 이게 짜요만 보면은 금방 맞출 수 있는 내용인데 틀리지 않으셨을기를 바라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23. 자, 베이징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점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쉽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독해가 길어 보여요. 근데 하나하나 매칭을 하면서 지워 나가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베이징시 북경은 베이징시 중국의首都중국의 수도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단 뭐뭐뿐만 아니라 그죠? 부단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뿐 아니라 뭐뿐 아니라 现在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인 걸 어디 알 수 있어요? 밑에 나와요. 보기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나오죠. 다 알려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的时候 일때도 也是首都 역시 수도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정답 여기 지금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요건 알맞죠, 그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도 수도였다. 지금도 수도이다. 하나 해결했고, 베이징시, 중국 북경은, 베이징은 중국의 자 단어 있어요. 정치 중심, 정치 문화 중심 다 나왔죠, 그죠? 발음 모르셔도 돼요. 우리 지금 독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정치 문화 중심, 政治文化中心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고, 여기 있죠.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이고, 맞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现在人口 뭐예요? 人口 인구 한자 그대로. 지금 인구는 约 대략 약 요 2,100만 있어요. 2,100이죠. 2,100만이 있어요. 1번. 인구가 지금 2,100만 명이 있다. 그럼 요것도 맞죠? 그럼 지금 여기 1, 2, 4번 끄집어낸 거에서 알맞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3번이랑 5번 중에는 틀린 게 있을 거라는 얘기. 자, 볼게요. 자, 하계동계 올림픽이 나와 있네요. 지금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주어줬습니다. 아오윈회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아오윈회 올림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북경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베이징은 世界上 세계에서 第一座在夏冬两个季节各开一次. 어머 세상에 너무 길어. 자,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자, 첫 번째, 第一, 첫 번째, 최초로 做 모르겠죠. 근데 做는 바로 밑에 나오는 城市 도시, 城市를 세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北京市城市예요. 北京市城市, 북경은 城市, 도시예요. 어떤 도시? 첫 번째로 奥运会, 开奥运会, 올림픽을 열다. 开奥运会, 올림픽을 열은 도시예요. 근데 夏, 여름, 동, 겨울. 그러니까 하계, 동계 올림픽을 两个, 두 개를 季节, 그 계절마다 각각 한 번을 열은 첫 번째 도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은 2008년에 올림픽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계올림픽도 22년인가 한번 했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세계에서 첫 번째로 여름에, 겨울에 두 번의 계절, 두 개의 계절에 각각 열었어요. 한 번에 올림픽을 열은 도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북경이 있다라고 치면 北京市城市예요. 北京市城市. 북경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시인지 가운데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동계하계 올림픽을 각각 열었던 그런 도시랍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2008년 올림픽 할 때 저는 호프집에 있었습니다. 그 개막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 3번 요거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요것도 지울 수가 있겠죠. 그죠? 한 번씩 열렸다며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这里有故宫, 这里는 북경이죠. 북경에는 有故宫,故宫 있고요. 그 다음에 장청, 만리장성 있고요.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很多可看的地方. 可看 무슨 말이야? 可看 볼만한, 그죠? 거가 뭐뭐 할만한이니까 볼만한, 可以看的 많은 볼만한 장소가 있고 有名的菜 유명한 음식 有名的菜 市입니다. 北京烤鸭 북경 오리입니다. 마파두부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이징 카오야랑 마파두부를 확인하는 게 맨 마지막 문장에 있어서 1점짜리 주제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한, 그리고 이제 올림픽 얘기가 하계 동계 올림픽을 각각 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의외로 좀 함정에 빠졌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파두부와 북경 오리가 너무 명확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24번
빈칸에 넣겠습니다. 요거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 21번부터 30번까지는 중국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중국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날짜를 맞추는 것 같죠? 지금 보기 보니까 날짜 얘기예요. 最近大家都说双节快乐. 最近 요즘에 있잖아. 大家都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双节快乐, 双节快乐 이렇게 얘기한대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뭐 圣诞节快乐, 크리스마스 快乐 아니면 春节快乐, 中秋节快乐 무슨节快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双节快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A 친구가 아마 중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双节是新的节日吗? 이렇게 물어봤어요. 新的节日吗? 节日 뭐예요? 기념일 또는 명절이죠. 있잖아 친구야. 요즘 사람들이 자꾸 双节快乐라고 얘기를 하는데 双节가 새로운 기념일이야? 나 못 들어봤어. 双节가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不是 아니 라고 하면서 今年的中秋节 中秋节 언제예요 여러분? 뭐예요? 中秋节 추석 그렇죠. 중추절이죠. 올해 추석이 9월 29일이야. 움직이죠. 음력이니까. 음력 8월 15일이라서 추석은 매년 날짜가 다르잖아요. 있잖아. 올해는 今年的中秋节 올해 추석이 9월 29일이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两天后是两天后 며칠 뒤에? 이틀 뒤에. 이틀 뒤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요. 国庆节 뭐 하는 날? 국경절. 국경절은 고정이에요 여러분. 국경절은 몇 월 며칠? 국경절은 그렇죠. 10월 1일입니다. 국경절은 10월 1일. 사실 요거 봤으면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국경절은 고정 날짜예요. 그래서 29일이 9월 29일이 추석인데 이틀 뒤가 국경절이야. 10월 1일 국경절이라서 两个节日 두 개의 기념일이 差不多在一起. 差不多 거의 在一起 붙어 있어. 같이 있어. 거의 같이 있어서 所以才这么说的. 才는 강조니까 해석 안 하셔도 되고 这么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추석하고 국경절하고 中秋节快乐, 国庆节快乐 두 개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双节快乐. 双节는 두 개의 명절, 두 개의 기념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双节快乐 두 개를 그냥 묶어서 퉁쳐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国庆节를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어서 1점이 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뭐 1월, 5월 이런 거는 너무 멀고 11월도 너무 멀고 그래서 아마 3, 4 정도에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25번.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홍로봉은 여러분 이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보통 우리가 중국 소설 하면 삼국지, 뭐 서유기 뭐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홍루몽은 정말 중국어 전공하는 저처럼 중국어랑 중국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고 잘 모르시는 문학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독해 내용을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좀 낯설고 그리고 등장인물 이름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홍루몽은 발음 써드렸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홍루몽, 홍루몽은 是中国有名的명청 소설. 明清小说. 명청 소설. 와, 저 이제 대학교 때 중국 문학 전공이니까, 문학 언어 전공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중국의 유명한 有名的明清小说. 명청 소설 之一 이건 알아요. 之一 뭐뭐 중 하나다.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다. 홍루몽은 중국의 유명한 명청 소설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 몰라도 명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명청 시기의 유명 소설 중 하나이다. 이거 보고. 근데 우리 또 수능 이런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명청 원나라 정도는 송당나라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송당 그리고 약간 진한까지 욕심내면
잘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그죠? 자, 아무튼 명청 시기의 유명한 소설 중 하나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해석 계속 해볼게요. 有 120회라고 했어요. 有 120회. 120회. 회가 뭐냐면 약간 드라마 1회, 1화, 2화, 3화, 4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소설이 120회로 이루어져 있다. 120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유명 소설인데 120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지금 12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120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미 눈치채셨어야 돼요. 틀렸네? 120년이 아니라 120회래. 뭔지 모르겠지만 달라. 여기서 일단 의심을 하고 갔으면 100점. 잘하셨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120회짜리 긴 소설이고 主要内容是 주요 내용은 关于 뭐뭐에 관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에 관한. 자, 싱 이름 할 때 배웠죠. 성이 이거는 가시라는 성이에요. 가시. 중국에 가시가 있어요. 가신의 일가, 가신의 집안 사람들의 故事 이야기예요. 이 소설은 120회짜리인데 가신의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대요. 그죠? 그러면 뒤에는 맞는데 가씨 집안에 관한 얘기인 건 맞는데 뭐가 틀렸다? 120년이 틀렸다. 여기서 이미 알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죠? 그랬으면 좋고. 자, 계속합니다. 从书中 책에서 可以知道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那个时候的 그 시대, 이 명청 쓰여진 명청 시기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첫 번째 사회를 알 수가 있고 社会 사회를 알 수가 있고 跟 and죠. 그리고 사회와 人们的生活 사람들의 생활 사회상과 사람들의 생활상이 是怎么样的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3번이죠. 당시 사회 및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 2, 3번 보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2번에서 벌써 이거 아니구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아요. 자, 계속 갑니다. 小说 소설 2 描写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很好的描写 아주 훌륭하게 묘사를 했어요. 뭔가 나열하고 있네? 근데 여기 여러분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다 있어 여기. 가보옥, 임대옥 등장인물이에요. 최지우, 김혜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가보옥이라는 인물과 임대옥이라는 인물 뒤에 알 수 있죠. 许多人物 여기 인물이라고 적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 사람, B 사람 등의 많은 인물. 인물이래.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인물들을 정말 잘 묘사를 했고 艺术水平 예술 水平 수준이 很高 높아요. 예술 수준이 높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5번에 가복, 임대옥 등 많은 인물 许多人物 许多는 정말 많다는 뜻이죠. 许多人物 많은 인물들을 묘사했어요. 맞는 거고 타 여기서의 말하는 타는 누구예요? 아까는 타가 그 팬더였죠. 여기서는 홍루몽 소설이 됩니다. 그죠? 소설. 이 소설은 배 뭐뭐 당했어요. 배 파이 번역을 당했어요. 번역되었습니다. 왜 뭐뭐로 번역되었어요. 多种外语 多种外语 많은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介绍到了 소개가 되었습니다. 其他国家 많은 국가 기타 국가들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여기 묘사하다 인물 다 있으니까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아까 봤던 것처럼 2번이었고요. 홍루몽은 이제 중국 문학사 중에서도 홍루몽을 연구하는 거를 홍학이라고 합니다. 중국 문학사에서 되게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홍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되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인데 이게 수능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안 읽어보셔도 되고 너무 길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압축본, 요약본 이런 걸로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26번.
허거 그림 너무 예쁘죠? 우리 시험지에 그 허거 그림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충칭 허거에 대한 건데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자 충칭은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충칭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중경이에요. 충칭 허거, 충칭 허거, 충칭 허거는 요밍더 스촨菜 우리 사천 지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유명한 사천 요리예요. 짜파게티에도 써 있잖아요. 사천 짜파게티. 자, 유명한 사천 음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지ao 또 부릅니다. 마오뚜火锅라고 부릅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뭐뭐라고 또 부를 수도 있든 이름이 하나 더 있다. 별칭이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마오뚜는 그 내장고기 중에 천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吃的时候 먹을 때요. 先等 기다리셔야 돼요. 무엇을? 탕 셔칼. 자, 탕이 국물이에요. 우리가 아니지. 순댓국 할 때 그런 무슨 탕이라고 하지? 내장탕. 그죠? 내장탕이라고 할 때 그 탕이에요. 여러분 마라탕이라고 할 때는 이 탕자 안 써요? 마라탕은 여기서 밑에 불화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뜨겁다란 뜻이에요. 국물탕자는 이거고 요거는 뜨겁다란 뜻입니다. 자, 아무튼 마라탕은 요거를 쓰고 자, 아무튼 이 탕이 끓는 거를 기다렸다가 자, 先然后 그죠? 先 A 然后 B 먼저 A 하고 그 다음에 B 한다. 일단은 국물이 끓기를 기다리셨다가 烧开 하기를 기다리셨다가 把各种肉菜 각종 로 고기, 菜 야채, 채소류를 등을 放进去 아까 우리 설탕 넣는 거 또 放点糖 그죠? 放进去 집어 넣는 거예요. 허거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탕이 끓으면 거기다가 이제 고기 넣고 채소 넣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放进去 넣어주시고 자, 이변 하네요. 아이 반가워라. 이변 동사, 이변 동사. 한편으로는 煮끓이면서 그죠? 삶으면서 煮는 삶다죠. 삶으면서 이변 吃 그러니까 다 조리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먹는 게 아니라 샤브샤브죠. 익히면서 먹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탕더颜色 탕의 색깔은 一般看起来 일반적으로 看起来 보기에는 很红 되게 빨개요. 홍 빨갛죠. 그리고 味道 맛은요. 이것도 중요하죠. 요 형용사 요마 얼얼하기도 하고 요라 맵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다 했어요. 맛 나와 있죠. 가격 안 나와 있죠. 아니, 가격은 가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료 뭐 이제 고기, 채소 나와 있고 별칭 요지ao 뭐뭐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색깔 헌홍 빨갛다까지. 이것도 이제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푸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죠? 독해가 홍로몽 빼고는 되게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어법 문제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 24학년도 수능은 어법이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입니다. 맞춰야 되는 거죠. A, B, C 3개 배열하시는 건데 자, A가 물었어요. 你吃饭了没有?你吃饭了没有?你吃饭了吗? 랑 같은 말이죠. 밥 먹었어? 밥 먹었냐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밥 먹었니? 우리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인사죠. 밥 먹었니? 자, 그랬더니 뭐뭐뭐뭐라고 얘기하고 现在很饿 밥을 먹었으면 배가 안 고프겠죠? 안 먹었다란 얘기를 해야 돼요. 보기 보니까 吃还没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보면은 그냥 입에서 还没吃 하고 툭 튀어나와야 돼요. 还没吃 还没吃 우리 그동안 많이 했죠. 还没 동사 그렇죠. 还没吃 많이 했어요. 아직 안 했다. 아직 이 동작을 안 했다. 아직 뭐뭐 안 했다로 되게 많이 봤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또는 동사 앞에 부사 오는 건 알고 계시죠? 부사 다음에 동사잖아요. 근데 부사가 2개 나왔을 때는 부정부사가 더 동사랑 가깝습니다. 메이, 뿌 이런 것들. 부정부사가 동사랑 더 가깝게 붙기 때문에 이런 어순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 还没吃饭呢? 아직 밥 안 먹었어. 그래서
现在很饿. 나 지금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정답이 뭐가 된다? BCA가 되는 거죠. 还没吃. 그래서 요거는 1점짜리 문제가 과연 맞더라. 还没 동사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还没吃饭呢.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28번.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예요. 4개 중에 2개는 맞고 2개는 틀리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지를 딱 보셨을 때 사실 제가 여기는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드렸지만 색치 안 돼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시험지를 보셨을 때 이거 왠지 정도보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돼요. 문장마다 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 문제 28번 문제는 정도보어를 묻고 있구나를 빠르게 간파하셨어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他们不跑得很快 에서 보자마자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채셨어야 돼요. 자, 정도보어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주어, 수어, 더 연결고리 있고 정도보어 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뿌가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우리 뿌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헌도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죠? 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정도예요.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도보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정도가 별로면 여기다 뿌를 써야 되고 정도가 좋으면 여기다 헌이나 페이창이나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도보어를 쓸 때는 모든 이벤트는 더 뒤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강조하고 여기서 바꿔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뿌가 어디 들어갔다? 수로 앞에 들어갔다. 일로 넘겨줘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 그러니까 A는 벌써 틀렸어요.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 你们唱得真好听. 你们唱得真好听. 당신들 노래 엄청 잘하네요. 맞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 我忙的. 내가 바쁜 정도가 没有时间睡觉. 没有时间睡觉.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난 바빠. 자, 뒤에 정도가 이렇게 구나 절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괜찮아요. 이것도 맞는 문장. 자, D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D가 문제가 있는 건데 我打太极拳. 내가 태국권을 하는데 都不太好. 자,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도보어가 만약에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목적어 뒤에 바로 더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죠. 저렇게 못 써요. 뭐 하셔야 돼요? 뒤에 동사 한 번 더 반복해 주셔야죠. 그래서 동사가 2번 들어가고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를 생략해 주고 그리고 나서 더를 쓴 다음에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즉 목적어가 있는 정도보어를 쓸 때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목적어 뒤에 명사 뒤에 더를 바로 붙일 수는 없더라. 얘는 명사랑 안 친하더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타이지취엔 뒤에 바로 더가 붙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D가 들어간 것까지 지우면 정답은 3번 C가 됩니다. 정도보어는 보어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보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회화에서 정말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틀렸고 왜 어떻게 고쳐야 되고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찍고 가면 돼요. 이게 느낌이 약간 이 문장 이상한데? 하면은 그거 답으로 찍고 가도 되긴 해요.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알면 더 좋겠죠. 자, 마지막 2문제 남았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제가 컬러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모든 문장에 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보셨을 때 이거 허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셨으면 맞아요. 허는 무슨 뜻? 뭐뭐와. 그죠? 뭐뭐와라는 뜻이죠. 자, 这件事. 이 일은 1번 和小王没关系. 和누구누구 没关系. 누구누구와 관계가 없다. 문제 없는 것 같죠? 그죠? 맞는 문장. 자, 2번째. 今天和明天. 자, 이렇게 연결할 때는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명사, 같은 품사. 오늘과 내일은 都是晴天. 계속 맑은 날이에요.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你和我们一起回家吧. 和一起, 뭐뭐 같이 하자. 너 우리랑 같이 回家吧. 집에 가자. 그죠? 이것도 문제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할 때 답이 나옵니다. 자, 4번을 보셨을 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요? 聪明可爱 聪明可爱 형용사죠. 명사 아니죠. 자, 형용사를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할 때는 우리가 허나 건을 쓰지 않아요. 뭘 써요? 요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충칭호거 할 때 요마 요라 했잖아요. 요마 요라. 요 형용사, 요 형용사. 그죠? 명사끼리 나열할 때는 허를 쓰지만 형용사를 이렇게 두 개 중복하고 싶을 때는 요 형용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这个孩子, 이 아이는요. 똑똑하면서도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게 4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 老师和同学们都喜欢他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역시 틀리지 않았던 문장 요거까지 캐치해내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허의 쓰임이 틀렸던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르면 요것도 이제 어법 문제죠.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은 하나만 답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답일 수도 있고 세 개가 답일 수도 있어요. 이런 보기 나오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보시면 마 그죠? 자, 질문이네요. 볼까요? 你会画画吗? 너画画뭐 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죠. 너 그림 그릴 줄 알아? 会吗?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는 문장이죠? 너 그림 그릴 줄 알아? 저 맞는 문장. 두 번째. 你个子多高吗? 多高吗?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多 자체가 뭐예요? 의문사잖아요. 그죠? 무슨 뜻? 얼마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多 자체로 질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는 버려야 돼요. 마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喝咖啡还是喝茶吗?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喝咖啡还是喝茶吗? 还是 자, 还是는 영어의 뭐와 같다? 5월과 같다. 이거 가지고 질문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还是로 질문할 때 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얘도 날려야 되고 그래서 C를 제거하면 정답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거. 그래서 원래 어법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지금은 작년에 시행됐던 20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을 저희가 지금 같이 풀어본 건데 올해 24년 6월에 실시됐던 6월 모의고사는 어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간 테스트 하는 거예요. 6월, 9월 테스트를 해서 마지막에 11월에 우리 학생들의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테스트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6월 모의고사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총 3편으로 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제2외국어 중국어 파트를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는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권희재였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